2026년에는 새로운 테마가 우주항공 쪽일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스페이스X 상장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회 상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우회 상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베론즈의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스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에코스타가 그 위성통신 업체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파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주파수 라이선스를 최근 AT&T와 스페이스 모바일에 각각 매각을 했습니다. 그 소식이 나오면서 8월과 9월 사이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에코스타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다 80 이렇게 써놓은 게 있잖아요.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갭 상승한 게 80%입니다. 하루 만에 저 정도까지 올랐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AT&T에 이제 에코스타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라이선스를 230억 달러로 매각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었고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엔 딱 2주 뒤에 스페이스X에도 매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또 추가적으로 20% 갭상승을 했습니다. 약간은 갑작스러운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눌리는 듯 하다가 이때 스페이스X 소식이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으로 또 따져보면 그때 대비해서 50%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월 말에 고작 30불도 안 됐었던 에코스타의 주가가 현재는 100달러 위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개월 만에 거의 3배 오른 에코스타가 이제 더 오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요? 스페이스X를 우회 상장하는데 에코스타가 함께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FCC로부터 어찌 보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코스타의 엄청난 무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에코스타의 단점이 뭐냐면요. 이걸 쓰려면 네트워크 망을 깔아야 됩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망을 전국권으로 까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쵸.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임대를 해가지고 네트워크 망을 사용하면서 주파수를 쏘는 경우였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도 이걸로서 제대로 된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에코스타 입장에서는 짐으로서 좀 자리를 하게 애물단지죠. 됐었습니다. 예. 근데 그 애물단지를 오히려 매각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비용을 벌 수 있겠구나, 현금 흐름이 개선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에코스타의 그동안의 주가 상승을 가져왔었는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지금 사기로 했었던 170억 달러 규모의 매각 계약, 거의 약 200억 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당시 이제 올해 9월과 11월 들어서 두 번에 걸쳐진 매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 주식 110억 달러 어치도 같이 포함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전체적인 한 2% 정도의 지분을 어찌 보면 에코스타가 가져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미난 건 그 9월 당시에 거래됐던 걸로 봤을 때는 스페이스X의 지분 가치가 한 4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어떤 말 나옵니까? 막 8천억 달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조 5천억 달러 나오고. 1조 5천억 달러도 네. 나오고요. 그럼 거의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의 지분을 어찌 보면 에코스타가 오히려 더 터득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 2%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 하고 계산을 해보면 4천억 달러 기준에서 했을 때 2%는 80억 달러입니다. 근데 현재 에코스타의 시총이 한 30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있어서 약 4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로 지금 뛰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얼마입니까? 160억 달러잖아요. 수학 지금 시간이에요? 에코스타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시총의 절반 이상을 스페이스X의 지분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바론즈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 실질적으로 스페이스X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대표적으로 팔콘 9 우주로 직접 쏘아 올리는 로켓, 거기에 대해서 저희 한번 아파트 20층이다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스타링크에 대해서도 글로벌 위성 인터넷 선도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업 가치 자체가 향후 앞으로는 1조 5천억 달러까지로 평가받는 게 최종적인 목표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IPO 추진 시에 또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스페이스X는 앞으로 더 야심차고 더 큰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실행을 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따른다는 평가도 같이 붙고 있습니다. 즉 지금 나오고 있는 이 1조 5천억 달러라는 게 향후 한 10년 뒤를 내다봤을 때 꾸준하게 매출이 성장하고 파격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성장들을 보여줬을 때의 가치일 것이다 라고 시장이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야박해질 수 있는 분위기일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요 얘기도 있었어요. 구글도 마찬가지다. 구글도 지금 투자자로서 사실상 보니까 스페이스X의 지분을 한 7% 정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구글 막 주가 오르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사실상 지금 에코스타에게도 같이 이렇게 묻어나는 것이다.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우회 상장을 할까? 여러 가지 리스트를 덜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었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스페이스X가 이 투자은행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IPO를 염두에 두고 투자은행들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근데 전통 IPO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에코스타와의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는 게 훨씬 더 스페이스X의 입장에서는 돈을 줄일 수 있고 오히려 더 가능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치를 낼 수 있다라는 게 베론즈의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 자체의 난이도가 훨씬 쉬워집니다. 합병을 하게 될 경우는요. 미래 재무 전망을 어필할 때의 난이도가 IPO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IPO 같은 경우는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을 설득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합병의 경우는 내 미래 가치에 대한 것으로 어찌 보면 조금 더 유두리 있게 설명을 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회사라는 입장 속에서 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오히려 이게 더 먹힐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1조 달러 이상의 목표가 앞으로 10년 이상에서 벌어들일 만한 수익들에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합병에서 쓰이는 서류보다는 IPO 자체의 투자 설명서에 이 스페이스X의 과거 실적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로 다 설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뷰가 있었고요. 두 번째, IPO 적정가에 대한 변동성을 줄여낼 수 있다. 아무래도 무섭잖아요. 아무래도 10년 뒤인데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스페이스X가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의심하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IPO는 분위기입니다. 그날 시장이 왠지 괜찮다 하면 쭉 올라갈 수도 있지만 투심이 많이 위축되어 있거나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커서 전체적인 투심이 훼손되어 있을 때는 IPO가 성공적으로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IPO를 다 준비해놓고 막상 철회를 하는 기업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변동성을 덜 탈 수 있는 게 사실상 합병으로서의 장점이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는 수수료를 줄여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IPO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투자은행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투자은행 수수료가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IPO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달러 정도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붙고 있습니다. 근데 합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스페이스X가 에코스타를 사들이는 형식의 역인수 구조로 짜게 되면 비과세로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전망까지 내다봤을 때 상대적으로 부담까지 좀 줄여낼 수 있다라는 게 베론즈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코스타 쪽에 있어서도 오히려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인수가 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동성의 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코스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금 흐름이 꽉 막혀 있는 채 이 주파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 부담스럽게 이렇게 똥똥거리면서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대표적인 지배주주이기도 하고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인 이 찰리 어건의 경우는 올해 72세 정도라고 합니다. 나이가 꽤 있는 상황인데요. 11월에 지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10년 동안 위성 발사 협력을 스페이스X와 함께 이어왔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스페이스X는 우주 분야의 최고의 벤더다라고 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페이스X 쪽에서도 오히려 에코스타가 앞으로 가지게 될 재무 상황이 굉장히 큰 투자의 탄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와 약 170억 달러의 매각딜이 있었죠. 그리고 AT&T와도 굉장히 큰 규모의 230억 달러의 딜이 있었는데 이 스페이스X와의 현재 매각딜은 9월과 11월에 진행이 됐다고 하면 내년 여름에 AT&T와의 매각 딜이 성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오히려 더 큰 현금이 들어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탄탄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또 추가적인 스펙트럼 매각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기대를 해봤을 때 에코스타의 현금 흐름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에코스타에게 쌓여갈 현금들이 이 스타링크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또 우주 프로젝트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투자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또 에코스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사업 자체가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조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 무선 통신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TV, 위성 TV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구독하고 있는 고객 수가 7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성 통신을 함께하고 있는 어찌 보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의 구독자 수를 더 늘려낼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도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에코스타를 더 집중해보면 좋다라는 평가들이 같이 붙고 있는데 일단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군요. 왜 그래서 주파수를 샀냐? 어찌 보면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스타링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굳이 기지국이 없어도 위성에서 직접 쏘면 스마트폰에서 위성과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기지국이 닿지 않는 곳에서까지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있어서 사실상 에코스타의 주파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된 건데 어찌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주파수가 아니라 정말 에코스타 자체의 합병으로 상장을 하게 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만 좀 훑어볼까요? 지금 관련주들로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스페이스X의 또 다른 투트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 CEO가 함께 하니까요. 테슬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자로 볼 수 있는 로켓랩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켓랩과 AST 스페이스 모바일 그리고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쟁사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파트너사 함께 보시죠. 지금 함께 이야기를 했던 티커명 ASTS, 에코스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파수를 스페이스X가 샀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플래닛 랩스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초분광 위성 발사를 스페이스X와 함께 협력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마존도 같이 파트너사로 거론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인베스터, 투자자는 이제 구글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T모바일과 퀄컴까지 어찌 보면 관련주로 묶여 있다라는 점, 앞으로 스페이스X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볼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사진 같이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